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현업무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진짜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은 하는데 본청이랑 읍면동이랑은 또 이게 업무 자체가 달라서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본청에는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할 차가 저희시 기준으로 예를 들어 50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차는 이제 저희만 쓸 수도 있지만 그 행정직분들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출장을 나갈 경우도 많아요. 네. 저희한테 이제 배차 신청만 받고 저희가 이제 차를 내어드리는 시스템인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필요하잖아요. 7시 정도에 이제 출근해서 주유도 해놓고 차량 점검 같은 것도 어디 뭐 긁힌 데 있거나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수리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발견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7시 출근하는 거죠. 그럼 기름도 미리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다 넣고 있어요. 아, 주유소 같은 데 네, 가져가셔서? 아침에 일찍 가서 세차도 해놓고 세차도 해놓고? 네, 주유도 해놓고 하고 있어요. 9시부터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출근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업무를 본다면은 늦어지잖아요. 네. 이제 출장도 못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근해서 9시 전까지 차량 상태를 완료해 놓는 거죠. 배차를 받아서 가지고 네. 나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차를 긁은 거예요. 저한테 뭔가 페널티가 있나요? 아무 차량이랑 사고도 안 나고 그냥 벽을 본인이 밟았다. 긁었다랑 이제 다른 사람이랑 접촉 사고가 났다의 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페널티라기보다는 내 차 긁혔으면은 자차로 이제 수리를 하시죠. 똑같이 자차로 수리를 하시고 자기 부담금을 내시면 돼요. 아, 제가 가져갔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시 기준으로는 노조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돈은 없고. 아, 진짜 사고 나면은 막 심할서라도 쓰고, 아니, 그건 정리서라도 쓰고 막 이럴 줄 알았어. 그건 아니지만 이제 보험 처리가 다 되는 거죠. 저희 보험 다 들고 타니까. 그리고 나서 직접 운전해 주시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해드리는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하는 말로는 1호차, 2호차 뭐 와닿으세요 혹시? 뭐? 그 군대 가면은 1호차, 2호차. 1호차, 2호차 그 외에는 이제 큰 버스 운행 업무 해드리는데 1호차는 뭐 쉬면은 시장님, 그죠. 2호차는 부시장님. 차종이 뭐예요? 한번 맞춰보실. 저도 맞출래요. K 시리즈 K9. K7 아니면은 그랜저. 시장님은? 시장님은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카니발도 하나 추가. 정확해요. K9과 아, K9에 가져가요. 하이. 그 대용차가 나오는구나. 그러네요. 그 부시장님은 한 등급 아래니까 그랜저와 카니발. 2호차는 한 대지만 그랜저입니다. 카니발을 사용하시는 건 뭐 여럿이서 이동하실 때 그렇죠. 시장님 따로 타고 가고 때. 다른 분들 줄줄이려면 안 되니까. 손님들 모시는 많이 탈 수 있는 차는 또 카니발이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그렇네. 거예요. 그럼 1, 2호차 배차는 랜덤으로 고정으로 되어 고정이에요?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원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과 근무 시간이 많아서 그거를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 행사가 있으면 그거를 끝마무리까지 다 해드려야 되니까 거의 대기 시간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시장님이 직접 픽 하시지는 않으세요? 저희 시 기준으로는 계약직, 공무직 그분을 따로 뽑으셨어요. 그분이 전담으로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운전직분은 아니시고 아마 선거 때부터 보좌관처럼 하셨던 분들이 아마 같이 따라 들어오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의전 차량을 쓰면은 확실히 근데 스트레스가 진짜 많고 업무도 좀 그렇고. 제가 작년에는 이제 2호차 전담하시는 분이 쉬게 되거나 연가를 쓰게 되면은 제가 대신 한 번씩 해주시군요. 그때 한 경험으로 밀어보면은 이게 9시부터 예를 들어 운전이라고 해도 전날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방문하는 곳 보면은 동선을 다 짜주지 않아요? 전날 알 수 있어요. 비서실 행정직분이 연락해서 내일 어디 가시니까 저는 알아두고 동선 짜두고. 아마 수행비서처럼 같이 따라다니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야. 네, 있어요. 부시장님까지는 있어요. 자, 그럼 1, 2호차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 버스 같은 것도 이제 운행을 해서 다른 네. 공무원분들 어디 뭐 연수를 가시거나 이럴 네. 때도 도와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일도 좀 자주 있나요?
자주 있지는 않고 2주에 한 번씩은 교육 관련으로 의전을 하고 뭐 교육이라고 해서 항상 버스만 모는 건 아니고요. 스타렉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면은 4-5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확실히 그건 이제 자동이라 편하긴 하죠. 장거리 제일 멀리 가보신 게 어디예요? 여수에 금오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까지 버스를 타고 섬까지 버스를 배에 태워서 섬까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혹시 뭐 주말에도 가실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밤 늦게 운전하실 수도 있으면 다 초과 수당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까지 되고요. 법적으로?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시면 초과금을 올릴 수 있는 건 올리시고 그게 안 되는 건데도 만약에 일을 더 하시게 되는 거라면 네. 그러면 혹시 뭐 휴무를 더 받으실 수 있다거나 그런 건 따로 없고 주말에 8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은 대체휴일을 하루 받는 걸로 주말에? 알고 있어요. 예. 단 이거는 비상근무 제외하고 웬만하면 근무 시간 안에서 끝내야겠다 운전을. 4시간까지는 인정되니까 그 부분 하면은 6시에 끝나도 5시간이라고 하면은 11시까지는 근데 아, 만약에 그러네. 연수를 가서 1박 2일로 갔다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 역시도 수당이 따로 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은 아니고 그 뭐 1박 출장 같은 개념으로 그죠. 해서 네, 경비로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9to6는 거의 비슷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유도 미리 해주시고 그죠. 이런저런 거가 다 본청은 7시, 8시에 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근은 6시에서 그 이유는 자율인데 읍면동에 나가 있으면 그런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9시에서 6시. 읍면동은 거의 칼같이 시간이 정해지고 네, 보통 읍면동에 2대에서 3대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관리를 혼자서 개인이 하면 되니까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막 허리에 막 여수까지 가고 막 허리 나갈 것 같은데 그쵸. 내가 보기엔. 눈도 그건 약간 필요하고. 특수한 경우고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재개발원이나 이제 인천공항 같은데 이제 출국으로 이제 길도 익숙해졌고 뭐 그렇게 막 시골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운전석 쪽을 네. 유심히 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에 오. 옵션도 많고 약간 다른 시랑은 또 비교될 수 있으니까 아 그죠 그죠. 아, 그러네. 이것도 케바케. 네. 시간도 시간인데 거리도 꽤 될 것 같아요. 운행을 하면은 하루에 운행일지를 꼭 써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 운행일지를 쓰면은 키로수랑 연료 소모량을 항상 기입을 해야 돼요. 행사차 셔틀 운행 그런 거 했을 때는 뭐 제일 많이 했던 게 하루에 한 400-500km 정도 있었던 것도 있고 셔틀 이외에 그냥 교육만 갔다 온다 네. 하면은 보통은 60km, 70km. 그런 운행이 없는 날에는 어떤? 운전이 업무가 주가 되었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 뭐 행정 업무도 비중을 조금은 차지하곤 있어요. 그런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태풍 오고 이러면 다 비상 걸리니까 막 그런 것도 지원도 지금 하시고. 최대 비상 코로나죠. 보건소 쪽으로 지원을 많이 가 있는 상태예요.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지 운반. 꼭 사람만 타야 되는 게 그러네.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서 관용차가 운영돼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아침에 그 기름 넣으러 차 몇 대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것만 해도 시간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업무 시간에 다음날 그 미리 차가 미리. 있으면은 아 6시 전에 이제 세차나 아니면은 주유나 아니면 점검 같은 거를 다 끝내놓고 그렇-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조그만 차들 몇 대만 주유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차도 비가 오면 또 못하는 거고 내일 비가 와도 또 못하는 거고 이런저런 차 관리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배우시겠어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그런 거를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전문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네. 필기 과목 안에 자동차 구조 원리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충 다 알고 있고 항상 제가 맡은 차는 제가 운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폴이나 악셀 같은 거나 브레이크 같은 거 느껴지더라고요. 좀 달라지면.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큰 차를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모르실 텐데 네. 버스가 운전하기가 더 편해요. 폭이 그렇게 넓은데? 크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 피해주나 사람들이? 사각지대 거울이 다 있어요. 있고 후방에도 후방 카메라 있고 제가 안 봐서 사각이 생기는 거지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공무 수행 중에 과속이 끊긴다던가 네. 주차 딱지가 끊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운전자가 다 내니. 아, 네, 제가 아까 운행일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운행할 때도 있지만 승용차나 경차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운전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딱지가 날아오면은 그날 조회해서 그날 탄 사람한테 또 일일이 또 찾아주셔야 되고 날짜 체크도 해주셔야 그러니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간간히 딱지가 날라오긴 해요. 저도 뺀 적도 있고. 주차 위반을 네. 구청이나 시에서 떼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남양주시기 때문에 음. 보내는 사람이 남양주 시청 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니야? 과속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경찰서 쪽에서 빼박이죠, 뭐. 하고 파란색 차 있어요. 승용차 이게 카메라 옆으로 달린 그거에 찍히면 내야죠. 아니,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위반자로서 창피한 그죠. 거잖아요. 아, 그렇기 맞다. 때문에 조용히 뭐 내죠. 또 궁금한 게 운전직
운전직 공무원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운전직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정도 되면 직급이 하나가 올라가나요? 버스 직렬이다 보니까 자리가 나야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자리가 없어도 연차가 쌓이면 네, 그게 이제 자연빵이라고 그러죠. 저희 말로는. 9급으로 4년 6개월인가 5년을 하면은 네. 이제 자동으로 8급이 8급이 돼요. 되고. 자리가 없어도. 운전직급에서는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보통은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6급이면 계장, 팀장급. 팀장이죠.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사람이라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뀌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급수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급? 어,